네, 요즘 것들의 나라 걱정 첫 번째 코너 헛소리 금지 구역이죠. 정치권의 말장난과 무책임을 조목조목 뽑아보는 코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같이 이야기 나누실 두 분 패널 모셨는데요. 김용준님과 김수원님 각자 자기소개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김용준님 먼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광주시당에서 지금 대학생위원장을 하고 있는 이번에 진짜 대한민국 선거대책위원회 광주시당 2030 본부장 맡고 있는 김용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또 광주에서 또 이렇게 네. 먼 길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김수원님. 네, 저는 더 먼 길 왔습니다. 어. 경남 양산 물금읍에서 왔고요. 그 28살이고 정치외교학을 공부하고 있는 경남 도당 대학생위원장 김수원입니다. 28살인데 대학생이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많이 의문을 가져요. 제가 기존에 예체능 다른 계열 전공을 하다가 다시 수능을 보고 새로 입학한 경우라서 대학생인데 왜 저렇게 늙었냐 생각해 주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 양해 말씀드립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사실은 저도 좀 28보다는 늙지 아닌가 그런 생각했는데요. 아닙니다. 어쨌든 이렇게 두 분 이렇게 모시고 20대의 시선을 오늘 좀 모아서 같이 얘기를 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들고 와주신 부분은 앞에서 제가 인사드린 것처럼 토론회가 사실 좀 핫하기 때문에 토론회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두 분 토론회 어떻게 보세요? 일단 토론회 총평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 네, 저는 그 1차 경제고 2차가 사회였죠. 두 번의 토론회를 본 뒤에 제가 든 생각을 유시민 작가께서 정확하게 좀 짚어주시더라고요. 그 선두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후보는 조금 침착하게 입장을 지키는 듯 보였고, 그리고 추격하는 쪽에서는 조금 공격적으로 그 공격 맹공을 펼치는 모습이 보였는데, 추격하는 쪽에서 그 보는 시청자들로 하여금 조금 지지를 이끌어내거나 호응을 유도할 수 있을 만한 그 내용을 담고 공격을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들었고요. 그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말을 잘한다고 평가를 하면서 되게 그 높게 평가하는 제 지인들이 있는 반면에 비호감도가 더 강해졌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저는 그 이준석 후보가 그 방송에서 얘기를 했던 부분 중에 좀 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건보 재정과 관련해서 이준석 후보가 간병비 보장성을 높여야 하는 정책이 시행이 되면 약 15조까지 연 15조까지 재정이 필요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면서 그 이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할 건지 이재명 후보한테 얘기를 듣고자 질문을 한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2033년이 되면 30조 원 적자가 난다고 이런 추산을 덧붙여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그 의료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그 재원을 마련하고 그 간병비 보장성을 확대를 하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의료 쇼핑을 통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원을 마련을 하겠다. 그 말을 들은 이준석 후보는 본인이 이제 추산한 15조 원의 비용을 어떻게 마련할 건지, 그 의료 쇼핑들을 통제해서 약 2, 3조 정도 마련이 가능한데 나머지 13조 정도는 어떻게 마련할 거냐,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는 자기가 공약한 부분에 대해서 그 대책이 없다, 대책이 없이 주장만 한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부분의 태도를 가진 이준석 후보의 토론 모습을 보면서 뭐 말을 잘한다는 부분에 일부 공감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조금 더 주제에 맞게 공격에 치중하는 것보다 좀 생산성 있는 토론을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안 중심으로 좀 더 얘기를 나눴으면 네, 사실은 토론회를 보시는 분들도 그러면 좀 이런 방식도 있고 저런 방식도 있겠네. 재원 마련에 대한 그 부분에만 너무 포커스를 맞춰서 했다 보니까 그쵸.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일단은 이재명 후보님이 제외하고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전라도 좀 짠했습니다. 왜냐면 말을 너무 못하시기도 하고 그 뭔가 의사소통이 안 되는 후보와 지금 토론하고 있자고 하는 걸 보고 있자니 참나 짠했고, 권영국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약간 지원 사격을 해주는 느낌 이렇게 받았고요.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최근에 토론회 이전 이후에도 민주당 지지층을 좀 공략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 있습니다라는 노무현 대통령의 모습을 닮은 정치를 하고 싶다라고 매스컴에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하는 이준석 후보에게서 저는 정말 모순이 많다라고 생각했던 게, 두 번의 토론을 보셨겠지만
굉장히 힐난하는 정치를 하고 있어요. 노무현 대통령은 힐난하는 정치를 안 하셨거든요. 그래서 상대를 배려하는 정치를 추구했던 노무현 대통령보다는 다소 대비되는 모습이어서 이준석 후보는 근데 그 부분을 공략하면 약간 이재명 후보님을 약간 긁을 수 있다. 약간 그런 것을 좀 공략한 것 같은데 그게 2030 남성들에게 꽤나 먹히는 전략이거든요. 근데 뭐 이재명 후보를 원래 아셨다시피 굉장히 잘 긁으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번에 안 긁으시더라고요. 오히려 더 무게감 있게 하시는 이준석 후보가 그래 긁는 거 보면서 본인의 몸값을 올리고 싶어서 이렇게 나왔구나, 지지율이 그렇게 됐구나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토론회 본 거 좀 공유 드리면 저는 사실 그 첫 토론회에서 김문수 후보가 하는 모습을 보고 국힘 토론팀이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 후보가 자기 스스로 토론을 이끌고 가게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한 것 같아서 두 번째 토론회에서는 말 그대로 토론은 상호가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발신할 수 있는 메시지만 주고 하고 싶은 어떤 네거티브만 하셔라. 라는 식으로 방향을 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두 번째 토론회에서 오히려 김문수 후보는 더욱더 토론을 못하는 모습, 그러니까 비방만 하는 모습으로 많이 이제 됐던 것 같고, 사회통합이라는 어떤 주제나 이런 거에 전혀 걸맞지 않는 발언들이 나와가지고 사실은 당을 떠나서 대권 후보로서의 아쉬운 부분이 너무나 많이 보였다. 이런 측면이 들고요. 제 주변에서도 그 이준석 후보가 말을 잘한다. 라는 평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게 사실 국회의원 선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행정부를 비판하는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사실 행정부를 이끌고 나라를 설계하는 사람을 뽑는 선거인데,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한 역할은 이준석 후보가 준비가 안 된 것인지 일부러 전략적으로 안 보여주는 건지 모르겠으나 그런 부분을 좀 보여줬으면 오히려 대권 후보로서의 모습 좀 더 시청자분들이나 다른 분들 좀 볼 수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은 너무 없었고, 네. 반대로 이재명 후보는 이제 그런 부분에 굉장히 집중하셨던 것 같아요. 이제 나라를 이끌 사람으로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거티브도 하고 뭐 할 수 있는 공격 방안들이 있었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좀 최소한 자제한 모습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실 김문수 후보가 답답할 것 같아요. 토론에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내가 뭐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가 안 되니까 지금 보수 결집에 아주 최선을 다하시는 것 같은데요. 최근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죠. 그 김문수 후보가 박근혜 후보를 만나고 그 만난 이후로 구미에서 유세를 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명예가 회복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면서 좀 울먹였다는 보도를 봤는데, 사실 저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파면을 한 헌법 질서를 문란시킨 당사자라는 겁니다. 그 국민의 이름으로 국회를 통해서 탄핵이 됐고 헌법재판소가 이를 인정한 바가 있는데, 그분의 명예를 회복하자고 하는 건 그 판결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거고,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과거랑 현재 또 윤석열의 내란 세력과 결별하지 못하는 태도를 보이는 거라고 느꼈습니다. 저희가 지켜야 될 거는 그 특정 정치인의 명예보다는 헌법의 권위 그리고 국민의 주권이라고 생각을 해서 김문수 후보의 그런 태도를 보면서 조금 윤석열의 내란 세력과 그 결별을 못하는 듯한 태도를 계속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어쨌든 김문수 후보가 찾아갈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이게 이명박을 찾아갈 것인가, 박근혜를 찾아갈 것인가, 윤석열을 찾아갈 것인가, 후보군 자체가 지금 너무나 좋지 않은 선택지밖에 없어서 사실은 그런 정당의 모습을 여실히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좀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보수 쪽의 대통령들이 다 지금 파면이 되고 뭐 감옥에 갔다 오시거나 다 그런 상황인데, 김문수 후보가 극우 세력과의 관계를 정리하지 못하는 것은 본인의 그런 정치적 기반이 극우적이었고 그런 신념과 그리고 보수 진영 내의 복잡한 역학관계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이런 행보들이 사실 청년층 사이에서는 부정적인 인식을 강화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정치에 대한 불신과 무관심을 초래하는 상황까지 이어질 수 있어서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극우랑 작별하지 못하는 이유는 본인이
계속 자유통일당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그런 우클릭을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못 벗어나지 않을까. 그리고 정광훈 대통령은 목사를 위해서 울어버리는 수준이니까요. 그거 보면 참 기가 막혔습니다. 사진 같이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김문수, 전광훈 구속의 눈물 콧물 우리 목사님 1분 20초 영상. 전광훈 목사가 구속됐을 때 2020년 3월이죠. 그때 김문수 당시는 이제 후보가 아니었지만 이제 김문수 그때 자유통일당 당원이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네. 그때 막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이 감옥에 가두다니 이게 나라 꼴이 말이 되냐 이런 이제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런 사람이 지금 거대 제2당의 후보로 나왔다는 사실이 새삼 우리나라가 얼마나 많이 극우화되어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또 하나는 사실 정치에서 극우 후보가 나왔다는 건 사실 그 사회를 좀 반증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굉장히 많이 극우화됐구나. 근데 그 극단적인 극우화라는 건 사실은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망상과 상상 그리고 어떻게 보면 동원 이런 것들이 이 정치 기반이 되는데 이런 모습들이 유권자에게도 나타나고 사회에도 나타나고 사실 이걸 끊어줘야 되는 정치권이 역할을 하지 못하고 그 에너지를 받아서 오히려 기반 세력으로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걸 보면은 이번 대선에서 정말 반드시 이런 내란 음모 세력들을 반드시 몰아내야 되는 너무나 중요한 이제 선거인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런 선거에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는 주요한 이슈가 바로 이준석 과연 단일화할 것인가 이런 이슈가 있습니다. 이준석 후보 어떻게 단일화할 것이라고 보셔요? 이준석 후보 본인은 안 할 것이다 라고 계속 선을 긋고 있는데 저는 단일화할 것 같습니다. 그 22년도에 윤석열이랑 안철수 후보가 선거를 6일 앞두고 단일화한 사례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준석 후보가 선을 긋고 명확하게 자기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물밑에서는 단일화를 위한 작업이 또 이루어지고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그리고 그 김문수 후보 측의 캠프의 그 인사들도 마찬가지고 그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나경원 의원도 보수 진영의 표 결집의 필요성을 여실히 느끼고 이준석 후보를 압박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동정부를 만들자고 하고 40대 국무총리를 만들어주겠다는 얘기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준석 후보는 단일화에 응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건 너무 거래 아닌가요? 대놓고 내 총리 줄게. 부족하면 당권도 주고 지금 이렇게 지금 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셔요? 저도 봤을 때 일단 이준석 후보가 총리를 제안 받았다고 한들 본인이 총리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 받아들이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근데 단일화는 한다고 생각했던 게 어찌됐든 본인의 힘을 안 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왜 단일화를 할 것이냐라는 부가적 의견을 생각해 보자면 대선 이후를 바라본다는 거죠. 뭐 대선 이후의 당권 그리고 이어가서 차기 대선을 바라보면서 본인의 몸값을 올리기 위해서 계속 하는 것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결국에 내란 세력이고 뭐고 그냥 자기 몸값 올려서 권력을 잡아보고 싶은 권력 집착남이라고밖에 생각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일화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재명 후보도 김문수, 이준석 단일화 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좀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은 이준석 후보가 계속 이제 난 단일화를 안 할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나는 노무현의 길을 갈 것이다. 노무현이 3당 합당 안 했던 것처럼 야합하지 않았던 것처럼 원칙과 상식을 얘기하면서 노무현 앞에 노무현을 붙이지 않고는 지금 거의 말을 안 하는 수준으로 자신과 노무현을 어떻게 싱크를 좀 맞추려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토론회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거에 대해서 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토론회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국무총리 얘기를 하면서 그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법적으로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준석 후보는 말 그대로 그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사람들이 느끼는 향수 이런 부분을 유권자로 하여금 좀 자극을 하면서 자기가 마치 그 노무현 대통령이 된 것이냐 좀 그런 프레임을 짜서 좀 작전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전 좀 불편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평소에 노무현 대통령을 뭔가 존경하고 그의 정치를 따르려고 하고 그쵸. 뭐 이랬던 분이면 모르겠는데 그쵸. 갑자기 대선 시작하면서부터 갑자기
속된 말로 그 노무현 무쇠처럼 계속 노무현 앵무새처럼 노무현 이러고 있으니까 전 좀 불편하던데 어떻게 보셨어요? 저 많이 불편했고요. 저는 노무현 대통령 굉장히 존경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약간 뭐라 그래야 되죠? 약간 입으로 하는 정치, 약간 사람들 공격해가지고 본인의 몸값을 올리려는 정치를 하면서 노무현 대통령을 뭐 존경한다? 노무현의 길을 가겠다? 오늘도 뉴스 기사 보니까 천호선 전 국정상황실장님께서 구역질 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정도니까 이게 왜 저렇게까지 하는 건가?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도 민주당 클릭을 계속하고 있다. 중도층을 흡수하려는 일종의 계략 아닌가, 모략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 이렇게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이런 식으로 소모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참 하면서도 네. 이를 막을 수 없다는 것도, 법적으로 이를 막을 수 없다는 것도 맞습니다.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요. 저 하나는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사실은 이 노무현 대통령과 이준석의 같은 지점은 뭐냐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지지율이 낮아서 시작했다. 이거 외에는 사실상 없는 부분이거든요. 네.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어려운 과제에 적극적으로 도전하고 또 사실은 사람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대안 중심으로 뭐 예를 우리가 세종으로 내려가야 된다. 어려운 길이더라도 이런 중심으로 이제 대화를 하시고 대안을 제안하시는 부분들이 많았는데 토론회를 보면 사실은 이준석을 떠올리기가 참 이준석이래 노무현 대통령을 떠올리기 어려운 토론 방식이 아니었나. 그래서 좀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네. 그럼 또 마지막으로 좀 보고 싶은 거는 만약에 그래서 이준석과 김문수가 단일화가 된다면 누구로 될 것이고 이 판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요. 두 분은 어떻게 보세요? 무조건 일단은 계속 여론조사를 보면 뭐 김문수 후보가 계속 지지율이 둘이 단일화를 붙었을 때 1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준석 후보는 본인이 안 된다라는 것을 파악하고 있고 몸값을 이제 끌을 만큼 끌었으니까 그러면 본인이 뭐 총괄 선대위원장을 들어가서 또 윤석열 전 대통령 그때 당시에 했을 때 당대표 했을 때 진두지 했을 때 많이 모멸감을 당했잖아요. 근데 이번엔 들어가서 짧은 시간이지만 김문수 후보를 다시 끌어올리는 전략을 세울 것이다. 그렇게밖에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어떻게 보셔요? 네, 저도 그 다자구도 하에서 김문수 후보가 상대적으로 지지율이 더 높기 때문에 보수 진영에서 그 여론조사를 하고 단일화를 할 경우에 김문수 후보로 단일화가 될 것 같은데 제가 보는 거는 그 기본적으로 그 지지층에 대해서 각각 나눠져 있는 지지층에 대해서 성격이 다르다고 봅니다. 내란 옹호하는 지지층 그리고 그렇지 않은 지지층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단일화가 된다고 해도 통계에 따르면은 이준석 후보를 그 지지하는 사람들이 김문수 후보로 단일화가 됐을 때 그 지지층은 이재명 후보로 27.5%가 간다고 하고 김문수 후보로는 24.8%밖에 가지 않는다고 해요. 반대로 이준석 후보로 단일화가 될 경우에도 그 이준석 후보로 36.8%가 가고 지지 후보가 없다는 응답이 43.2%, 그 외 후보 14.6%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기본적으로 단일화가 단순 지지율 합산으로 귀결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 보수 진영의 사람들이 단일화를 해서 기대하는 효과가 생기지는 않을 것 같다. 생각보다 그런 식으로 그쵸. 쉽게 단순 덧셈으로 합산으로는 되지 않을 것이다. 맞습니다. 사실 국민들께서 상식적으로 이 내란을 일으킨 세력이 정권을 지속적으로 잡고 있도록 놔두시지 않으실 거라는 사실 저는 좀 개인적인 믿음도 있고요. 네. 댓글 주신 거 하나 보면 하시페리아님께서 이준석 같은 사람이 노무현 대통령을 올린다는 것 자체가 너무 역겹다. 보수라는 것들이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것이 아닌가. 이준석 거덜나는 몸값 올릴 생각하지 마라. 역겹다. 이런 말씀 해주셨어요. 너무나 맞는 말씀이라 생각하고 저도 사실은 어쨌든 이명박 대통령이 있었던 정당에서 당대표까지 했던 사람이 자꾸 노무현 대통령을 언급하는 게 상당히 껄끄러운데 이런 지점들 사실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의 헛소리 금지고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뉴스토마토가 12.3 내란을 막아낸 시민영웅 1000명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내란을 막고 탄핵 소추를 이뤄낸 시민영웅 1000명을 찾아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로 기록하고 시상의 본보기로 삼음으로써 민주주의를 더 널리 확산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과정에 직접 참여했거나 참여자를 추천해 주실 분들은 우측 제보하기 QR코드나 아래 메일로 추천 및 제보해 주세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뉴스토마토와 함께해 주실 분들을 기다립니다.